10살짜리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경찰은 우선 아동학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알아봅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 지금 말이죠. 확실히 이게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유튜브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좀 적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빨리빨리 좀 들어와 주시고요. 함께 방송 보시면서 좀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들으신 것처럼 10살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이모 부부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조금 전 시작됐는데요. 이 출석 장면 먼저 보고 가시죠. 어린 조카를 왜 죽이셨습니까? 조카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언제부터 학대했습니까? 이럴 거면 왜 맡았나요? 이럴 거면 아이 왜 맡았습니까? 어린 조카를 왜 죽였습니까? 조카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언제부터 아이 학대했습니까? 동생분하고 사이가 안 좋으셨습니까?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한마디만 해주시죠. 언제부터 아이 학대한 겁니까? 이 설 연휴 전에 이런 또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정말 저희도 안타까운데, 자, 공 기자 좀 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심지어 물로 학대를 해서 숨지게 했다는 저 이모 부부 오늘 오전 1시 정도에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나와서 수원지법으로 2시 반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갔었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있어서 표정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는데 둘 다 각자 짧게 입장을 밝혔다고는 합니다. 저 이모부 같은 경우는 왜 조카를 숨지게 했냐 이런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대답을 한 거 방금 들으셨고요. 또 이모의 경우에는 지금 카메라에서 나오진 않았었는데 취재진이 질문을 하니 미안하다 이렇게 굉장히 현장에 있는 사람만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고 합니다. 일단 뭐 오늘 중으로 영장이 발부된다면 오늘 중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 기타 구속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범죄의 중대성도 감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살인 조카 피해자가 사망을 했고요. 또 지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살인죄의 의혹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만약 불구속 상태로 놓아둔다면 그 후에 뭐 잠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우리 실시간 채팅창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정말 너무 지금 격앙된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 여기서 오늘 인물 포인트 한번 짚어보죠. 살인죄 검토. 그러니까 이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일단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은 청구를 했지만 이후에 또 추가 수사를 통해서 살인죄로 이걸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살인죄냐 아동학대치사냐? 글쎄요, 이거는 지금 부검 결과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검 결과에 따라 가지고 상당 부분 이제 살인죄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예. 지금 손목이 묶였던 흔적이 결박 흔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손목을 뒤로 묶어가지고 10살짜리 어린애인데 욕조에다 물을 받아놓고 한 사람이 붙잡고 한 사람은 계속 머리를 물속으로 집어넣는다? 그런 가정이면은 일단 살인죄 적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잠깐 동안 뭐 숨을 못 쉬면은 그대로 뇌사가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인인데, 평균 성인인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큰일 나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죄명이 충분히 살인죄까지로 지금 뭐 넓혀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자, 교수님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건 내용 조금만 정리를 해주시죠. 맞습니다.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동안 이제 숨진 피해자를 맡아서 키웠는데요. 이 숨진 이 아이의 엄마 그리고 이 부부 가운데 이제 여성이죠. 아내는 서로 이제 친자매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조카를 이렇게 결국 숨지게 했던 건데요. 이 친모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과 이사 문제 때문에 양육이 당분간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모가 맡아서 키우게 됐는데, 이 부부는 이제 피해자가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틀간 폭행을 한 것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건 당일에 이제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자 그제서야
폭행을 멈추고 신고를 했는데요. 당시 이제 구급차가 출동을 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온몸에 멍자국을 발견한 구급대원과 의료진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학대가 보면은 진짜 영화 1987에서 보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진짜 뭐 그런 거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 아무튼 이 부부는 이 이모 부부 인정했어요? 네, 처음에는 아이를 학대한 사실 부인했었습니다. 애초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게 119에 아이가 욕조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신고를 한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 수사가 진행되니까 그 이후에는 그냥 아이를 훈육 차원에 따라서 몇 번 때렸다 이렇게까지 진술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학대 사실 부인했었는데 나중에 경찰 수사 쭉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 이 학대 사실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아이를 훈육 차원에서 욕조에 있는 물에 뭐 넣었다 빼는 등 이런 행위를 몇 차례 했다라는 진술을 했고 또 이 당시에 한 명이 조카를 잡고 다른 한 명이 집어넣은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진술까지 확보를 했었습니다. 자, 저는요, 교수님. 네. 아니 도대체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저는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거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저도 아동학대 치사 사건의 재판에서 많이 전문가로 참여를 해봤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무슨 죽이겠다는 고의를 갖고 시작하는 행위들이 아니에요. 일종의 아주 잘못된 훈육 방식이 체득된 사람들의 그야말로 무감각한 점점 더 무뎌지는 위험 행위의 뭐 결과 인명 피해가 나는 거로 보이거든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궁금증이 드는 게 이 부부에게는 친자들이 있었답니다. 자기 자식들도. 예. 네, 그런데 그 자기 자식들하고 왜 지금 분리돼서 부모만 이렇게 살고 있는지부터 사실은 주변 정황을 좀 더 조사를 안 하면 이 사건의 실체를 좀 알기 어렵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자기 아이는 안 키우고 남의 이제 조카를 데려다 놓고 왜 이렇게 3개월 동안 이런 지경에 이르게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사건입니다. 아직 교수님도 뭐 정확한 좀 이런저런 자료를 보시기 전에는 네. 짐작이 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를 맡긴 친부모 왜 이런 사람들한테 아이를 맡겼을까? 그것도 약간 의문이었는데 일단은 이 친부모 같은 경우는 이 사건 전에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는데 자, 아이가 말이죠. 그러면 아이를 왜 그런 자기 형제한테 맡겼을까? 네, 우선 이 친부모는 이들 피의자 부부에 대한 엄한 처벌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 친부모가 얼마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따로 살게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그 이혼을 해도 누군가는 이제 친권자, 이혼권자로 지정이 되잖아요. 이제 엄마가 이제 이사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모 부부가 이제 맡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의 친부는 여기에 대해서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그 아이의 이모가 섬진아의 이모가 아이한테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키우겠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 이모 부부가 계속 키우겠다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맡겼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숨지기 2주 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당시에 있었던 일들까지도 이야기를 했고 또 이모 집을 또 방문하기도 했다는데 결국 이혼 이후에 현재 따로 거주하고 있고요. 친부모는 또 그 과정에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자, 경찰의 1차 부검 소견 그리고 또 이 부부가 신고를 했을 때는 이 아이가 뭐 욕조에 빠져서 숨졌다 뭐 이렇게 했다는데 정작 그 1차 부검 소견을 보니까 익사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정확한 부검 결과는 2주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만 1차 부검이에요. 익사로 볼 수 있을 만한 근거는 뭐 보이지 않았고 이제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건데요. 우선 외상에 의해서 출혈이 발생했고 또 그래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순환되는 혈액이 감소해서 쇼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이런 폭행 그렇다면은 이 물고문 당시 또는 그 전후에 있었던 폭행으로 인해서 쇼크가 발생했고 그러한 쇼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익사 가능성을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신고를 했으니까 이게 허위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익사체에 이제 주로 발견되는
그런 특정한 형태의 시반이 이제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익사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폭행으로 인한 쇼크사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2주 후에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